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론이 거의 다 씨가 말랐어요. 노론 세상입니다. 노론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소론들 몇몇 가지도 다 날려버리려고 이른바 소론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영조한테 제출합니다. 얘네들도 다 제거하세요. 딱 보니까 거기 남구만 선생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영조가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 세상 됐다고 해서 선 넘지 말라고. 소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론이 아니다. 남구만 선생은, 우리 또 남희석 씨의 조상님이시죠. 남구만 선생님은 소론이지만 나라의 어르신이다. 선 넘지 말라. 나의 목표는 아직까지도 탕평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해요. 난 앞으로 노론, 소론 관계없이 나의 탕평을 지지하는 자들만 나는 쓰겠다. 비록 소론은 무너졌지만 말이다.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이죠, 솔직히. 지금 노론들밖에 없는데 소론은 이미 거의 씨가 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탕평을 지지하는 자들만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쨌든 내가 계속 탕평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오케이라고 하라고!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조는 왜 그렇게 탕평에 집착을 했냐? 당파 싸움을 없애는 것에. 심지어 여러분 성균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학로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거기 가면 탕평비까지 딱 세워놔요. 성균관이 어떤 곳입니까? 장차 이 나라를 이끌 그 인재들 공부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박아버려요. 너희도 공부할 때 이거 보고 공부하라고. 당파 싸움 공부할 때부터 너는 생각도 하지 말라. 해요. 영조는 왕이 된 순간부터 정말 만인 모든 백성들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한번 통치하고 싶었어요. 봐봐요.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일단 단점도 있겠지만 왕권이 세야 돼요. 왕권이 강화돼야 돼요. 물론 모든 전권을 가진 왕이 헷가닥 해버려가지고 독재자가 돼버리면은 삐리삐리 나라가 엉망되지만,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화국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화국 말고 왕국에서는 왕권이 강화가 돼야 돼요.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조 이후에는 거의 이제 신하들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솔직히. 선조 이후에는요. 그 모습을 본 중국의 청나라의 강희제라는 황제가 조선에 이런 그 신하들이 판치는 걸 보고 이런 말합니다. 너희 조선이 못 사는 이유는 뭔지 아냐?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선에서 사신 올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내 말을 너희 나라 조선에 가서 이걸 너희 나라 왕한테 전하라.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중국이 보기에도 저거 너무한데? 너무 신하들이 판치는 거 아니야? 왕은 그냥 빙다리 핫바지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여야가 나눠져가지고 이른바 서로 견제라면 좋지만 이것이 붕당으로 가버리면, 붕은 뭐냐? 붕? 그거 친구 붕자요. 중국어로 여러분들 친구가 벙요잖아요. 그 벙요할 때 펑이 친구 붕자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면 이것이 피해다 이거죠. 왜냐면 그거의 직접적인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 바로 백성들한테 간다. 저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영조 앞에 있었던 왕들 다 이 붕당, 저들끼리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백성들 케어를 못했다고 영조는 본 겁니다. 영조는 이거부터 끊어야지 내가 왕으로 잘 통치할 수가 있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 해요. 영조는요, 오케이, 어떤 분들은 영조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모든 왕들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영조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애민 군주였던 것은 이건 토달 수 없는 팩트. 끝. 자, 봅시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냐 봅시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조의 애민 정책 넘버원은 뭐냐면 사형수 삼신제를 도입한 거예요.
사형 명령은 왕밖에 못 내려요. 저놈 죽여라 라고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삼심제. 우리 지금 삼심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백성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라고 처음으로 삼심제를 도입을 합니다. 두 번째, 청계천을 준설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 보시죠. 지금의 청계천의 모습을 영조 때 거의 만든 거예요. 지금 청계천은. 당시 상황을 보면요. 한양으로 인구가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 후기 갈수록 상업도 발달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가 생겨요. 땅 많이 갖고 있는 대지주. 그럼 소작농들은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에라이 모르겠다. 서울 가자. 이거예요. 그럼 서울 인구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시에 무슨 기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밥하고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장작이 필요하겠죠. 그 장작은 어디서 있다? 장작크에 있나? 산에 있겠죠. 산에 나무하러 갔겠죠.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너도 나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했겠죠. 그 산은 뭐가 된다? 민둥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 됐겠죠. 그 민둥산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은 그 나무 뿌리가 그 물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른바 산사태와 홍수가 안 나요. 그래서 산에 나무 심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나무를 해가지고 산이 대머리가 돼버렸네. 폭우가 오면은 이 물을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없네. 와르르 산사태가 나고 또 이 홍수가 나면서 청계천이 범람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살던 사람들 다 떠내려가네. 이걸 보고 영조가 안 되겠다. 청계천 좀 깊이 파라. 청계천을 오늘날의 청계천을 만든 사람이 원래 청계천은 원래 거기 있었고 청계천의 현재 모습의 틀을 잡은 사람은 영조였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가 국사 시간의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접했던 균역법을 영조가 실시했다. 이거인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일단 가장 기분 좋은 건 뭡니까? 정부에서 뭐 해주는 거 세금 깎아주는 거죠. 물론 전 성실 납세자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다 내리지만 그래도 좀 깎아주면은 그래도 기쁘죠. 그래가지고 그때 영조가 뭘 결정을 했냐면 처음에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두려고 해요. 에? 양반은 그럼 세금 안 냈습니까? 예, 양반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일반 평민들부터 세금을 냈어요. 양반은 세금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양반에게도 여봐라, 네 전하,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도록 하여라. 네? 일단은 집권 노론이 반발합니다. 뭐야, 우리 양반에게도 지금 세금을 걷는다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요? 영조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요. 일단 너무 심하게 반발하니까 이해는 못하겠어. 하여간 세금을 쭉 안 내다가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반발을 했겠지요, 노론에서도. 일단 영조가 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양반 너희들 세금 내지 마라. 그 대신에 나는 우리 백성들, 우리 불쌍한 백성들 세금을 반으로 50% DC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군포, 그러니까 옷감이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버려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옷감 두루마리를 2개를 낼 걸 하나만 내게 해준 거예요. 좋아요. 백성들도 신났죠. 우리가 지금 세금을 이제 반만 내도 된대. 아이고 기뻐라.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지금 국세청에서 반밖에 안 거치면은 나머지 반은 어디선가는 채워 넣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뭘 하냐면 내가 굳이 양반이라고 못은 박질 않겠다. 단 지금 백성들의 세금을 내가 반으로 깎아줬지. 나머지 부분들은 지주들에게 내가 세금을 물리겠다. 난 양반이란 말 한 적 없어. 그냥 지주들, 땅 주인들 앞으로 땅 세금 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금들이 있었겠죠. 여봐라. 지금 배 타고 다니는 애들, 뭐 바닷가든 아니면 한강이든 배 타고 다니는 애들 선박세거더라. 에? 배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라고요? 그렇다. 그래 여봐라. 내 전하. 염전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염전세 도입. 그러니까 부족한 세수는요. 부족하게 걷어들이는 그 세금의 빈자리는 어떻게 쓰든지 영조가 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었지만 정말 영조가 그래도 애민 군주, 백성들을 사랑한 군주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요. 자기 혼자 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는 이거를 내 맘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듣습니다. 어디서? 대통령실 게시판에서가 아니라 뭐 TV와 라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이라고 해요. 어디에? 지금의 창경궁, 서울대학교 병원 건너편이죠. 예전에 창경원이었다는 아픔의 역사가 있던 그곳,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이죠. 그 앞에서 사람들 모아요. 그리고 왕이 직접 묻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요. 설마 왕이 직접 나왔다고요? 창경궁 정문 앞에. 네, 영조가 직접 2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조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게는 5,000명 이상의 백성들이 창경궁 정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의견을 다 하나하나 청취를 해요. 그리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소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왕을 죽인 나쁜 왕, 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이었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자기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친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죽인 냉혈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정책을 실시한 왕이었다. 에요. 그래가지고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그 백성들 사이에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하도 소론이 떠들어대니까 경종 독살했다고 그 김수미 씨의 간장게장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새로 된 왕 말이야, 엄마가 뭐 무술이라며, 게다가 뭐 이복형 경종까지 뭐 간장게장 먹여서 죽였다며. 아이고, 이인좌가 난을 일으킬 만하구만 라고 집권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영조를 나쁘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식이 바뀌어가나 봐. 점점점 영조가 우리 백성들을 진짜로 위하는 왕이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갔다 이거예요. 자, 영조는요, 집권 내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이 날 왕으로 만들어준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인정. 영조의 모든 행동을 다 이거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난 내 아들까지 죽이겠다. 에요. 그래서 처음 실시한 게 그거예요. 당파를 없애자 이거예요. 영조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당파가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당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세상은 다 노론판이고 말이야. 노름판이 아니라 노론판이요. 이 노론 말고 누구를 등용 내가 써야지 저 기세등등한 노론을 조금 카바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맞아. 내 친인척을 등용하는 것이야. 그래, 내 친인척은 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뭐 다 내 사돈이고 내 팔촌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거를 떡하니 내가 벼슬 줘가지고 자리에 앉혀버리면, 그리고 내 세력으로 키우면은
나름 노론을 견제할 수가 있을 거야. 물론 또 다른 당파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당시에 영조가 절박했어요. 노론 독주 막아보자 라고. 그래서 친인척 중에 한 명을 딱 벼슬을 주면서 자리에 앉힙니다. 가장 먼저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홍봉한이란 인물이요. 누구냐? 앞으로 곧 나올 사도세자편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홍봉한이에요. 누구시냐면요. 사도세자 부인 누구죠? 사도세자 부인은? 그러니까 즉 정조의 엄마는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도 성씨가 홍씨죠. 홍봉안도 홍씨죠. 맞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씨의 친아빠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서 봤을 땐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고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돈이고. 그렇죠? 그래가 영조가 그래. 내 사돈 양반인 사돈댁인 홍봉한을 밀어주자 해서 비리비리비리 하던 홍봉한을 초고속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저 노론의 독주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절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를 홍봉한 한 명만 밀어준 거 아니에요. 누구를 또 데려오냐면 친인척. 참 친인척 때문에 망한 정권들 많죠. 영조는 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일단 두 번째 부인을 맞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죽습니다. 두 번째 부인, 중전마마죠. 무려 66세 때, 영조가 66세, 66살 때 16살의 새 부인을 맞아요. 중전마마를요. 설마 나이가 50살 차이가 나는 그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다고요? 네. 50살 차이였어요. 딱 50살 차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정순왕후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정순왕후의 오래비 친인척 등등등을 이 권력을 잡는 걸 그냥 눈 감아줍니다. 요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영조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 정순왕후가 일단 봐봐요. 일단 영조와 자기 남편이랑 50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슨 그 당시 조선왕조 그 왕비들이 정략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살 차이 나는 그 아빠가 아니라 거의 무슨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순왕후가 나이가 어리니까 영조 죽고도 쭉 계속 살아남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 왕 정조가 집권하고 정조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영조 다음 정조와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해요. 그리고 1800년도에 정조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배후에 나중에 정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조의 급사 뒤에 배후에는 정순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론입니다. 왜냐? 정조가 갑자기 아파요. 나중에. 그리고 정순왕후가 굉장히 정조를 싫어했어요. 정순왕후가요. 몇 년 동안 안 만나요. 정조를. 안 만나다가 이제 정조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러 가요. 탕약, 한약 한 사발 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주상전하 만나는 동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정순왕후가 그 한약 한 사발 가지고 들어가고 둘이 독대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정조가 죽어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조를 죽였다라는 설이 있는데 요거는 정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정순왕후를 끌어들이면서 일이 꼬이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순왕후의 가족들에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김한구였어요. 그리고 정순왕후의 오빠가 김귀주란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나라를 한번 말아먹습니다. 아니
얼마나 정말 비리비리한 건달이었거든요, 김귀주가. 근데 봐봐요, 지금. 자기 여동생이 나라의 국모가 됐잖아요. 또 중전맘하고 또 주상전하인 영조가 나를 또 팍팍 밀어줘. 여러분 같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김귀주가 결과적으로는 또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자, 하여간 왜 그러면 영조는 이렇게 정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친인척들을 팍팍팍 밀어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당파가 아니라 소론이든 노론이든 왕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당파의 이익이 넘버원이었거든요. 왕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노론도 안 해요. 노론은 특히 더 안 해요. 왜냐면 야, 너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이런 애들이 노론이잖아요. 그런데 친인척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